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테마 특강 무효와 취소 그리고 조건과 기한 해가지고 민법 총칙하는 테마를 마감할 거거든요. 자, 우리는 테마 특강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핵심 요약 정리하고 대표 문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정리를 해보고죠. 자, 무효와 취소입니다. 핵심 정리에서 무효는 뭐냐?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했어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다, 그죠? 따라서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책임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논점 뭐냐면 유효해야 책임도 발생한다. 그래서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유효한 이유는 남의 물건을 팔아치울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남의 물건을 팔기로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유효한 거고요. 따라서 그 법률행위가 무효라면 무엇도요? 책임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는 거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행을 했어요. 그러면 한 것이니까, 할 필요 없는 것이니까 원칙,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무효의 원인이 반사회적이에요. 불법 원인급여예요. 그럼 뭐 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3자 문제인데 무효는 원칙이 절대적 무효예요. 따라서 무효는 원칙적으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잘 틀리세요. 다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와 통정허위 표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 언제요? 무효의 경우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해요. 일단 무효행위 전환에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요식행위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질 않아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전환이 인정이 되고 유언이다, 입양이다, 인지다와 같은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전환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참 잘 나오는 것은 뭐냐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나쁜 행위니까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되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 일종이지만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이것도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불가능한 거, 안 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복규 위반, 이런 것들은 아예 무효행위로서 추인할 수가 없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지만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과거로 뭐 하잖아요?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세 가지예요. 비진의 표시가 무효인 경우, 통정허위 표시, 의사무능력제 법률행위죠. 이 세 가지는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고, 새로운 법률이 된다는 말은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능하고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권대리행위죠. 자,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입니다. 다만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효행위 추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하신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시험 문제에서 가장 출제 가능성이 많은 것이 뭐냐면 유동적 무효예요. 자,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를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데,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 무권대리행위는 유동적 무효죠. 왜요? 본인의 입장에서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정지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것이 정지조건이니까요. 시기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입니다. 시기란 게 뭐죠?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말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긴다. 시기부 법률행위도 유동종 무효입니다. 이것과 함께 기억할 것은 뭐냐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유동종 무효가 아니라는 점이죠. 자, 이런 말입니다. 자, 농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 그 매매를 원인으로 자기 앞으로 등기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없으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해요. 그뿐입니다. 그 매매 계약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죠. 무효인 것은 아니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든 없든 그 매매 계약은 유효한데 다만 자기 앞으로 등기만 못할 뿐이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뭐가 아닙니까? 유동종 무효가 아닌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할 때는 일단은 매매계약하더라도 무효지만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유동종 무효가 되는 거고요. 이 토지거래 허가 제도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출제될 것 같단 말이죠. 자, 이걸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자, 원칙 유동종 무효도 무효다. 다시 말하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무효와 다를 뿐이지 일단은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닌 것이고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유동종 무효도 무효니까요. 다만 이 유동종 무효에 대해서만은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유효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 줄 필요가 없고요. 계약금 계약으로서 유효하기 때문에 계약금으로서 효과,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미 지급된 중도금입니다. 중도금은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줬다면 유효하다. 따라서 주기 전까지는 지급할 필요 없지만 줬다면 유효하기 때문에 지급한 중도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해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를 우리 판례가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한다는 거죠.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일방 당사자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 사기다 강박이다 와 같은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하는 거 가능하고요. 반사회적이다, 불공정하다, 강행복귀 위반이다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타입니다. 첫째,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어요. 근데 매매 계약을 한 후에 지정 해제가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요. 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거래하는 경우에 건물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토지 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아서 토지 거래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건물 거래까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다.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그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면 그때는 무효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허가받을 수가 없으니까 확정적 무효고 또 토지 허가 절차에 대해서 쌍방 모두가 거부하고 있다면 더 이상 허가받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 정도가 무효입니다. 자, 취소입니다. 취소는 뭐냐면 일단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의사표시가 취소예요.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종 유효입니다. 왜요? 유효하지만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취소가 됐다면 무효가 됐으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제한 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따질 필요 없이 항상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우리 판례가 현존이익을 계산할 때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소비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생활비로 지출하거나 학원비로 지출하는 것과 같은 건전하게 소비된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한 이익으로서 반환해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언제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 사유죠.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취소할 수 있고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요 차고, 사기, 강박 요 세 가지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요. 다시 말하면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데 반해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소권자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자, 무효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정의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X 틀린 지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데 첫째, 제한 능력자는 본인의 행위를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에게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취소할 수 있고 이들의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는데 물론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는 당연히 취소할 수 있지만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가 없다. 자, 임의 대리는 시킨 일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취소권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승계인, 상속인과 같은 포괄 승계인도 매수인과 같은 특정 승계인도 취소권이 인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누구에게 취소하느냐? 취소의 상대방인데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권리자에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입니다. 자,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어요. 따라서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였잖아요. 근데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유동적 유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가 된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추인권자인데 이것도 아무나 추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소권자만이 추인할 수 있는데 언제 해야 되냐면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 있고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 있죠. 다만 법정 대리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법정 대리는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여전히 본인이 제한 능력자인 상태라 하더라도 법정 대리는 추인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법정 추인, 묵시적 추인이죠. 다시 말하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행위가 있다면 그것만으로서 취소할 수 없고 확정적으로 유인이 되는데 이 법정 추인도 언제 해야 되냐면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 사유는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청구하거나 경계도 이행입니다.
담보의 적용,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 강제 집행, 총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크게 말씀드리면 이행과 관련된 행위가 있으면 추인이다. 법정 추인. 자,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행과 관련된 행위라면 추인이다. 이렇게 크게 기억하시되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행을 청구하고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것이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상대방이 사기친 놈이 아무리 이행을 청구하고 사기친 놈이 아무리 저한테 뺏은 물건을 팔아먹더라도 양도하더라도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추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 취소권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거든요. 따라서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 첫째,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제척기간이 경과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한다. 두 번째, 제척기간은 정지 중단 사유가 없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고 기간이 늘어나거나 줄는 일이 있을 수는 없다. 이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자, 3년과 10년인데 자, 우리 민법은 항상 앞에 말을 조심하셔야 돼. 자, 3년은 언제부터 3년입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다른 말로 하면 취소 원인이 종료된 때로부터 3년이고요. 10년은 언제부터입니까?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뭐죠? 3년이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가 아니라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자, 대표 문제 풀어보자. 자, 1번.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자신의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자, 유동적 문제에 관한 저동적인 문제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허가 신청 절차에 대해서 협력할 의무가 있고요.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매매 대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네가 매매 대금을 안 준다면 협력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거절할 수가 없겠죠. 1번. 을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갑은 매매 대금 지급 의무 이행에 제공이 있을 때까지 그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요 2번과 3번을 좀 비교해 보셔야 돼요. 2번과 3번.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유동적 무효도 무효예요.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을 강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해 두시고. 다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해요. 따라서 일방이 거부한다면 그 협력 의무를 뭐 할 수는 있어요? 강제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강제할 수 있으니까 이 협력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가처분이 허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그 계약의 내용을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구별되시나요? 자, 그러면 가처분이 된다 안 된다라고 외우지 마시고 가처분의 대상이 뭐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2번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의무 있죠? 강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처분이 가능해요.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절차의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매매 목적 토지를 금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기 때문에 2번은 X예요. 3번. 을이 허가받을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동적 무효도 무효잖아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는 강제할 수 있습니까?
협력 의무는 강제할 수 있어요. 뭐는 강제할 수 없어요? 이행은 강제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가처분의 대상이 만약에 협력 의무라면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가처분의 대상이 만약에 이행이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답은 2번이고 요 2번과 3번을 좀 비교하셔야 되고요. 가처분이 된다 안 된다라고 외우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3번입니다. 갑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을이 손해를 입었어요. 자, 협력 의무는 존재하니까 일방이 거부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다만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이므로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없으므로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만약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을이 허가받을 수 없네요. 허가 요건을 갖춘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그를 매수인으로 기재했어요. 위법한 거죠. 이거는 허가받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이니까 그 매매계약은 처음 체결될 때부터 확정적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이 문제의 답은 2번이고 2번과 3번을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착오가 의사표시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하였더라도 의사표시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1번은 X죠. 2번 통정어휘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며 이때 제3자는 선이면 족하고 무과실 요구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이죠. 자,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 봤죠? 통정어휘 표시 제3자는 선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필요가 없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했어요. 우리가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하는데 재활용이라고 하는데 가능합니다. 다만 그 효과가 과거로 소급하지는 않고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무효행의 전환 이론에 따라 무효행 가등기는 그 등기시로 소급하여 유효로 전환된다. X가 되고요. 4번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따라서 경과 여부는 당사자가 주장하여야하므로 법원이 이를 당연히 조사하고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우리가 금반을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제한 능력자에겐 적용되잖아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스스로 한 행위를 나중에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두 번째,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도 금반을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강행복구를 스스로 위반한 놈이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한번요.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강행복구를 스스로 위반한 사람이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5번. 유동적 무효인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어요. 왜요? 강행복귀 위반을 했기 때문인 거죠. 이에 대한 규책 사유가 있는 자는 스스로 무효인 행위를 한 자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X. 왜냐하면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답은 2번입니다. 3번입니다.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법정 주인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일단 취소권자는 누구죠? 을이죠. 을이 원인이 종료된 후에 일정한 행위를 해야 비로소 뭐가 돼요? 추인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은 뭔가를 청구하거나 갑이 양도하거나 을에게 제공하는 것은 뭐일 수 없습니까?
법정 주인일 수는 없는 거죠. 4번. 기망 상태에서 벗어났어요. 원인이 종료됐네요. 을이 취소권자네요. 이의 없이 매매 대금을 지급했어요. 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취소권자가 이행을 한 것이니까 뭐가 되죠? 법정 주인이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을이 매매 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이죠. 그러면 이 계약금 반환 청구권은 취소할 것을 전제하는 거니까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정액에 양도하는 것은 법정 주인일 수가 없는 거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테마 7에서 조건과 기한입니다. 먼저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보죠. 자, 조건입니다. 자, 정지 조건이라는 게 뭐냐?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걸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한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일단 효과가 생기는데 소급표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조건 성취 효과는 과거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또 정지조건부 법률인 현재 효과가 없는데 미래에 유효로 바뀔 수 있으니까 이것도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거죠. 자, 입증 문제입니다. 정지조건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효과가 없는 거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다투는 자가 정지조건임을 입증하고요. 정지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깁니다. 따라서 정지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제 조건입니다. 뭔가요? 현재, 지금은 이미 효과가 있는데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미래에 효과가 없어질 수 있는 조건이 해제 조건이고요.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한데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암기할 거죠.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입니다. 꼭 외워야 되겠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기정조,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 기해무,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불정무,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불해조. 꼭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상대방이 신호 측에 반해서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어요. 그러면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언제 주장할 수 있느냐? 방해 시에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돼야 비로소 조건이 성취될 수 있음을 주장할 수가 있고요. 또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 조건부 권리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등기할 수 있는데 그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하죠? 가등기로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기한입니다. 일단 기한의 개념은 뭐죠? 기한은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기한인데 일단 기한의 이익을 좀 정리해 보자고요.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한이 도래함으로 얻는 이익이 아니라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우리가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고요.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그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세히는 무상인 행위는 채무자만 기한액이 있고요. 무상임치계약은 채권자인 임치인만 기한액이 있고 유상이면 채무자, 채권자, 쌍방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다라고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요 1번과 2번처럼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데 유상이어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한의 상실입니다. 첫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하거나 멸시를 시켰을 때. 두 번째,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세 번째,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네 번째, 당사자 약정한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요 넷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요. 따라서 채권자는 이제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는다면 비로소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을 때 바로 자동으로 이행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변제하지 않아야 비로소 이행지체가 되는 것을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하고요. 우리 판례는 이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으면 즉시 자동으로 이행지체가 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특이하게 필요한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대표 문제입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기억. 자, 해제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자, 정리해 볼까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므로,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 의사표시의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장래 발생이 확실하면 기한, 불확실하면 조건이거든요. 그럼 니은번에서 병이 사망하면이죠. 물론 사람은 반드시 죽으니까 병은 반드시 죽을 테고, 따라서 병이 사망하는 것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기한인 거죠. 따라서 가비율에게 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 한 약정은 정지 조건부 증여이다. X죠. 기한부 증여, 특히 시기부 증여가 되겠죠. 디귿번, 해제 조건이 이 법률의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성취할 수 없으니까 불능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이 뭐죠? 해제 조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 해, 조. 뭐가 돼야 됩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돼야 되므로 그 법률은 무효로 한다. X가 되는 거죠. 1번.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따라서 소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에 발생하는 행위다. X. 성취 전에 소급하기로 한 의사를 표시했다면 과거로 소급하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는 거죠. 미음번. 조건은 뭐냐? 법률행위의 효력 여부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정보에 의존하는 부관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요 미음문에서 조심할 것은 요게 성립 여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고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지 법률행위가 성립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따라서 요 미음문 같은 경우 뭐냐면 효력 여부인지 성립 여부인지를 좀 비교해 보시기 바라고, 만약에 성립 여부라고 나와 있다면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옳은 것은 기억 미음에서 1번이 답입니다. 2번,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자, 일단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증여합니다. 자, 종료, 해제 조건이니까 증여하면서 이혼하면 반환해라 이런 거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다. 이 조건은 반사회적인 겁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까지 싹 무효가 되거든요. 따라서 1번,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도 무효라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2번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해제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건을 붙이게 되면 상당히 법적주의가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조건을 붙이더라도 상대방의 법적주의가 불안정해지지 않는다면 단독행위라 하더라도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읽어볼 건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행할지 안 할지는 오로지 상대방이 결정할 문제인 거죠. 따라서 이행 안 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행 안 하면 계약을 해지한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법적주의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2번, 계약 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채권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는 그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3번, 어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죠. 자, 정지조건부 법률에 해당한다면 이행할 필요 없는 거죠. 왜?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으니까. 따라서 누가 입증합니까? 이행하기 싫은 사람이 입증하는 거니까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죠. 왜요? 정지조건 법률행위는 일단은 무효니까요. 그 법률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 부정하는 자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이 답인데 4번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5번입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죠. 자, 물론 이 중도금을 지급할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죠? 상대방 마음이니까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고도 유효하고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중도금을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자동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니까 또다시 해제한다라고 말할 필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4번,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해제된 것을 한다는 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조건이 성취가 된 거죠. 그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따라서 해제하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4번이 답입니다.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면 계약 당사자가 부도난 후 상대방에게 합의서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통고했어요. 그러면 이행되지 않은 거죠. 따라서 합의서 내용이 불이행된다라는 조건이 성취되었다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성취되었다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4번이 X이긴 한데 4번이 제일 중요하지 않고요. 나머지 1, 2, 3, 5번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맞죠? 효과가 생기는 것은 시기,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종기죠. 2번,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유상이어서 상대방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조건이 법리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이에요. 그러면 기성조건이니까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해야 되니까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한다. X고요. 답은 3번이죠.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는 시험 문제 지문으로 반드시 나오니까 꼭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4번, 조건 있는 법률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인 인하여 생길 상대방이 이익을 해야지 못하고요. 5번, 조건의 성취인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 그 조건을 성취를 방해한 때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인데 언제 주장할 수 있느냐? 방해한 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돼야 비로소 주장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민법 총칙에 대한 테마가 끝났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물권법에 관한 테마 특강으로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